네, 최근에 증시가 그야말로 좀 랠리 기대감을 높이다가 네. 최근에 좀 계속 주춤되고 조정이 있어요. 나오고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었는데 그게 꺾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네. 12월을 앞두고 산타랠리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 땡스기빙과 같은 연말의 소비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유엠센터의 이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2,500 앞두고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2,500을 넘어서게 되면 뭐 PBR이 좀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콜도 있었지만 또 하필이면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우리가 한때 9월 말부터 10월 때까지는 중국에서의 리스크를 감지한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온다 이런 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서 야 이거 차이나론이 끝난 거냐 막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또 오늘 뉴스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더뎌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부장님이 보시기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외국인들 어떻게 할지 좀 예상은 어렵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장 반등할 때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지난주였나 금요일 날 70원이 갑자기 환율이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원화가 굉장히 강해졌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공교롭게 타방송사 출연하고 있을 텐데 그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시장이 정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하루 사이에 올라가는 건 외환위기 때 빼고는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쇼커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가속이 좀 붙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에 또 급하게 올라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표로 만약에 접근을 해보면 뭐 PBR 배수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PER 같은 경우도 뭐 11배를 넘기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싸다라는 메리트, 뭐 달러 대비 싸다 또는 뭐 차이나 런 때문에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저가에서 들어온 거는 일정 부분은 좀 마무리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과연 연준 스탠스가 지금처럼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강공 일변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한 단계 더 상방으로 슈팅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쉬어가는 것일 뿐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쭤보시지만 그동안 많이 빠져서 거기 키 맞추기 상승은 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빈집들을 채우느라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그리고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에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빠지는 걸 보니까 이제 쇼커버도 좀 끝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지금까지 쇼커버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샀던 것에 투자 전략을 또 바꿔서 종목 선정을 또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섹터는 약세고 개별주 성격으로 지금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수익률이 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하고 중형주를 이제 나눠서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은 본격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 유지하게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어떤 쪽을 보고 있냐면은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일단 저점 확인에 대한 가능성하고 리스크가 많이 제어된 쪽인데 이제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을지언정 삼성전자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MLCC 역시 다이오유덴에서 중국 스마트폰 재고가 이제 12월이면 거의 소진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LCC 쪽이 좀 반등을 줬었는데 그쪽 역시 내년 초반기부터는 저점에서 좀 탈출하는 기미가 보여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형주 쪽에서는 저는 내년은 소비 쪽보다는 캐펙스 투자 쪽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탐방을 그런 쪽에 맞춰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선은 뭐 풍력 쪽 같은 경우 내년에 상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지금 잠깐 좋다가 말았었지만은 그 조선 쪽에서 해양 플랜트 쪽이 이제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오일 탱커 역시도 내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중공업 여전히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조금 포트 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방산이나 수소 쪽 이쪽도 저점에서는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니까 이 약간 중무장대 쪽, 약간 캐펙스 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조선, MLCC 그리고 방산과 수소. 방산까지 네. 굵직굵직한 산업에 네. 투자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그리고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이런 바벨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부터 좀 사 모아 가고 계시는 겁니까? 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락시마다 조금 편입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아까 말씀하신 업종과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내년장을 저는 소비 쪽에서 끌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금리에 대한 정점 얘기는 있지만은 그걸 네. 급격하게 꺾을 것 같지도 않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력이 있는 쪽은 이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이 완전히 갈라선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뭉뚱그려가지고 지켜본다면 특히 뭐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다. 그렇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쪽에서 투자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이제 벌써 우리가 11월이 22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11월도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고 또 벌써 2022년에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있을 이벤트들 아니면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미리 챙겨봐야 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월 4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산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유가가 잠시 WTI 기준으로 75불, 76불까지 떨어졌다가 뭐 사우디가 아니다. 이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80달러가 좀 안 된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오펙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오펙 플러스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유가가 안 오르잖아요. 네. 걔네 그 오펙 플러스 쪽에서 원하는 건 90달러 선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90달러 선. 거기까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역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추가 증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대놓고는 못할 것 같고 그러겠죠. 뒤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까시크지였나요? 저희 사우디 빈살만에 대해서 면제부를 줬잖아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관계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빈살만 입장에서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맞춰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CPI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11월에 발표된 10월 CPI가 7.7 나왔고요. 이제 11월 CPI, 그다음에 12월 CPI, 그다음에 내년 1월 CPI.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CPI는 저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연초에 CPI 지수 비중 조정을 했었을 때 하반기에 급격하게 지수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선거용 아니냐라는 노이즈도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CPI가 확연히 떨어질 건데 문제는 연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제임스 블라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축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테일러 준칙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게 사실 좀 내딛다가 발을 잘못 뛰던 걸 수도 있지만은 테일러 준칙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7%까지지만 원래 그대로 하면은 좀 급격하게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12월 FOMC가 중요한데 금리 인상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다. 근데 이제
연준이 아무리 그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12월 그 금리 올리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긴축 완화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12월 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수익이 날 때마다 늘려가는 전략으로 갈 생각이고요. 12월 초 이후에는 네네, 조금씩 늘려갈 생각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종목장이 확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금투세의 향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금투세 문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중형주까지도 애매하지만 소형주는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지수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피해 있을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12월 초부터는 좀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였나요? 그 시진핑 주석 코로나 걸렸잖아요. 격리 걸린 건 걸린 모르겠는데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격리만 것이 들어갔다 공식석상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뭐 한다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계속 완화 기조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걸려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견딜만 하다 싶으면은 또 오픈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리오프닝은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게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속화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12월 초 이후에는 현금을 늘려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어쩌면 내년 초에 중소형주를 바라보고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이미 그 긴축기조 완화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CPI 지수 발표 날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림을 확인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장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금을 확보해 놓고 내년 장세를 대비하자. 그럼 적극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는 거는 언제쯤이세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게 조금 앞서 나간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2월 1일인가가 FOMC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후부터는 확연히 좀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2월, 그러니까 1월이 지나서 한 2월 정도. 그러니까 1월 달에를 공백기로 두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투세 이슈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개별 종목장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네. 애매할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면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라든지 조금 한 타임 쉬어가는 것도 장이 나하고 안 맞을 때는 한 타임 쉬어가는 것도 충분히 자기 계좌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마무리 결론을 지어야 할 텐데 네. 부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CPI 물가 논란이 끝나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일단 지금은 어떤 노이즈에 대비하기 위해서 1월 달까지는 현금을 좀 가지고 가겠다. 결국 그거는 현금을 가져간다는 건 시장 관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일단 네. 지금 실탄을 장전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줄지 그리고 그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내년에 생각보다 강한 장에 대비를 하실 건지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과 전략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전략적으로 뭐 연초부터 이제 제가 연말부터 제가 그 월 초부터 제가 현금 비중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피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난 것들 위주로 현금화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수익 실현하신다. 실질적으로 저는 내년에 큰 기회가 오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2월 1일 이후 전후가 안 될까 싶고요. 그다음에 캐펙스 쪽 관련돼 있는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 있는 쪽을 계속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님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 주식시장은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 농부는 비나 눈을 피하지 않는다. 계속 사고 있다.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의 타이밍을 이제 신처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까 피터 린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뭐 중기 이상으로 낙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예, 팔지 않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져가죠. 말씀하신 거는 왜냐하면 12월에는 당장 피벗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2월에 가서 마음 편하게 피벗을 줄 때 시장이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 말씀하시죠.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연말장은 환불장이고 대형주장이다 하면서 이쪽을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 갑자기 확 꺾은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 전략으로 대형주에서 바닥이 확인된 거는 가져가자는 쪽이고 네. 이제 절제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비중 조정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 좀 얘기를 하시는 건 1월 달에 금투세 이슈 등으로 인해서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익을 확정해 놓고 가자라는 말씀인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2월 전망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장 큰 그림까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형훈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